자, 오늘 11월 28일 오후 1시 1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미국 시장부터 보도록 하죠. 정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나스닥은 일단 약보합 정도로 일단은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 일단 보였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은 지금 저항선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저항선에서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어느 쪽으로 갈 건지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는 뭐 특별한 부분은 일단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일단 약보합 정도로 움직임을 주긴 했는데 하나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뭐가 있었냐 하면 우리 보통 시장 안에서 지금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만은 미국이 오늘 아침에 흐름을 보니까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은 그다지 강세를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상승은 했습니다만은 0.97% 정도 상승을 일단은 해놓은 그런 모습이 있고요. 우리 AI 생성형 AI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구글이 있고 메타가 있죠. 세 종목 모두 강보합에서 약보합 그리고 마이너스 때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아직까지는 뭐 완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제 좀 묘한 부분은 반도체 안에서 MU,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주가가 그래도 1% 가까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장 안에서 D램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AI 반도체가 아니라 D램 관련된 종목군들은 흐름 자체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도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는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도 크게 뭐 강세 보이는 종목은 없었습니다. 아마존마저도 사실은 0.68% 정도밖에 강세를 못 보였다라는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일단 좀 생긴 거죠. 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아마존은 흐름이 나쁘진 않았는데, 제가 왜 아쉽다라고 얘기를 좀 했냐면은, 나스닥은 일단 저항선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잡아두고, 지금 나스닥 시장이, 약보합 강보합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지수권 두 개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4,195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14,000 죄송합니다. 14,194포인트만 이탈되지 않으면 시장은 일단 가는 쪽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탈이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건데 만약에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14,033포인트 14,033포인트가 만약에 이탈이 되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은 조금 아래쪽으로도 방향을 잡고 밀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제가 왜 아까 기술주를 보면서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제 사실은 채권 입찰이 있긴 했었습니다. 채권 입찰이 있긴 했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입찰이 그다지 좋게 되진 않았거든요. 좋게 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내용을 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일단은 수요가 국채 입찰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미국 국채 2년물이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540억 달러 규모였는데 낙찰 금리가 4.887% 정도 일단 나왔습니다. 글로벌 기관들의 수요가 굉장히 부진했다 라는 얘기가 일단 있었는데 지금 사실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는 미국 채권을 많이 사주던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이었고 그 다음 일본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이었는데 중국이 사지를 않으니까 당연히 글로벌 기관 수요 자체는 부진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미국 내 수요는 늘었지만은 그걸로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 5년물도 일단 550억 달러 나왔었는데 국채가 낙찰 금리가 4.420 정도 됐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계속해서 입찰을 하고 있고 지금 내일은 7년물 또 입찰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가 시장에서 소화되어 가는 과정을 조금 보게 되면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뭐 완전히 망했다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이제 국채 낙찰되는 부분 자체가 시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저번에 제가 수요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공급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채의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계속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전에 올라오던 지금 국채 수익률의 상승 파동까지도 지금은 좀 깨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국채 수익률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거니까 기술주한테는 양호한 흐름이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엔비디아 보도록 하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박스권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아차 잘못하면 이렇게 박스로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이번에 반등을 해서 올라올 때 505.48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 보이면 완만하게 박스권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위치 자체가 조금 다르죠. 엔비디아는 박스권 안에 있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박스권 상단에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다 이런 건 아닌데요. 조정을 받을 때 중요한 가격 자체는 367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7불이 안 깨지면 크게 무리는 없다. 여전히 AI 관련된 생성형 AI가 되었던 하는 부분의 시장 관심 자체는 계속 좀 증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이 보도록 하죠. 테슬라는 지금 우리가 조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게 셋 중에서는 가장 움직임 자체가 좋지는 못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테슬라는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테슬라 주가 흐름 자체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가격권인 걸로 보이는데요. 226불 정도 됩니다. 테슬라는 226불이 깨지면 좀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우리가 개강을 하는 우리 행복주식대학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이 아니고 방송 중에 보시는 요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을 배우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수강 신청하셔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저항 있죠? 이 저항 부분을 어떤 식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지 여러분들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체가 계속 빠지는데 기술주가 그다지 오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거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하나 좀 좋은 게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이쪽 나오는 매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조금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외로 이번에 수요 자체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예상외로 수요 자체는 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수자 자체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수자 자체가 좀 많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고요.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규모가 작년 대비 7.5% 정도 증가했다 이런 얘기 일단 있고요. 규모로는 98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상으로는 지금 96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는데 여기보다 한 2억 달러 정도 더 많이 수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사이버 먼데이 추정치도 한 120에서 124억 달러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Buy now, pay later. 지금 사고 나중에 계산한다 라고 하는 BNPL
비중도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한 19% 정도 증가를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소비 부분에서는 이커머스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8.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오프라인 매출도 1.1% 정도 더 증가를 하는 모습 일단 보였고, 레스토랑 그리고 보석하고 의류 이쪽으로 좀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아마존이 많이 못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가장 주된 이유가, 여기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마존이죠. 아마존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엔비디아보다 조금 더 낫죠. 이전에 고가 부분을 돌파를 해서 박스권을 일단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고, 52주 신고가 지금 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해봅니다. 아마존은 아래쪽으로 지금 박스로도 갈 수가 있긴 한데 139불만 안 깨지면 크게 무리 없는 걸로 일단은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아마존이 지난해에 2022년도죠. 2022년도 8월 달에 아이로봇을 인수를 했습니다. 룸바 로봇 청소기 쪽을 인수를 했는데 14억 달러에. 근데 유럽위원회 반독점 심사 부분에서 무조건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뭐 통과를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저는 요거 기사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로봇 관련돼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다. 특히 이제 우리가 청소기라든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유럽에서도 이제는 뭐가 팔린다? 로봇 청소기가 거의 대세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로봇이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침투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일단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제가 저번에 노르웨이 그 영상이었나요? 그거 보다 보니까 무슨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햄버거 가게 되게 비싼 거예요. 햄버거 가게가 비싼 이유는 하나랍니다. 사람을 쓰면 엄청 비싼 거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사들을 일단 보면 사실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이전하고는 다르게 이제는 배달도 이제 로봇이 이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배달도 같이 로봇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일단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일단 좀 해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미국은 일단 봤으니까 우리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부분에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부분은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로봇 이제 불 붙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6% 정도 일단은 급등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굉장히 높게까지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박스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짧으면 여기고 길면 여기까지 일단 열어놓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기억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은 요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쪽으로도 일단은 봐줄 수가 있겠죠. 로봇 관련된 종목. 근데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센 모습이고요. 로봇 솔루션 관련돼서 V1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보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차트를 조금 길게 보면 종목이 이렇게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채팅창에 V1텍 치시고, V1텍은 개별로 보시기 바랍니다. 개별로. 로봇 솔루션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략을 만약에 진행을 하신다면 이탈가는 9,610원, 이탈가는 9,610원, 이탈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르면 13,600원 언저리까지는 봐줄 수 있을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 우리가 로봇은 공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거는 이탈가 여기가 되겠죠. 개별 트레이딩 가능하고요. 참고하시고. 자, 그래서 V1텍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탈가 여기로 잡아보면 되고요. 요거는 만약에 공략을 여러분들이 이제 비중을 가지고 공략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비중을 가지고 공략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계산하면 되죠. 1090이 되고요. 이탈 가격이 여기라고 말씀해 드렸으니까 9,600원 9,600원 딱 찍어보면 30만원 리스크로 220만원까지 베팅 가능. 만약에 내가 50만원 리스크로 한다. 근데 리스크는 항상 같게 하세요. 다르게 하지 마시고 50만원 리스크로 370만원까지 매수 가능. 이렇게 되죠. 계산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솔루션 관련된 기업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 중에서 로봇 부품 관련된 종목에서는 오늘 SPG가 그래도 좀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SPG도 이제는 말씀을 한번 해드렸고, 그냥 보니까 뭐가 보이죠? 박스가 보이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는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종목들을 단순히 검색식에서 종목을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종목을 찾을 수 있는 힘 자체를 마련해 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77님도 들어오셔서 교육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490-4521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이 정도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의 시장 안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 일단은 해 두시고요. 로보티즈는 오늘 뭐 그렇게까지 강세는 아닙니다. 4% 정도 강세인데 로보티즈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런 건 있다. 뭐는 있냐 하면 우리가 분석을 해서 로봇이 이게 대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대장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대장인 쪽으로 달려야죠. 그렇죠?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시장이 이쪽에서 돈을 벌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그냥 쫓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쪽으로 쫓아가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 또 강세 보이는 종목군들은 바로 조선주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나오션이 저번에 이제 증자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만은 10% 곧장 회복하고 있는 모습도 일단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태고요. HSD 엔진 그쵸, 오늘 5% 정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역시 마찬가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한국카본이라든지 아니면 한진소재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세 계속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조선주들도 주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으니까 조선주도 같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제 개인 유튜브에서도 계속 언급을 좀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접근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반도체 중에서도 일부 반도체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HPSP는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전에 이탈가 잡아놔 놓고 버티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일단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거의 한 달 가까이 기다린 것 같습니다. 한 달 가까이 기다리다가 드디어 내봤습니다. 그렇죠? 흐름이 안 깨지면 언제든지 간다. 그렇죠? 흐름이 안 깨지면 언제든지 간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버티신 분들은 장대 양봉 떨어지면 우리 교육에서 어떻게 배웠나요? 이번에도 뭐 그런 내용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장대 양봉이 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유 좋아요.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런 교육들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수강 신청하십시오. 02에 번호가 02에 못 외워요. 3490에 4521 그쪽으로 오시면 되고, 이런 경우에는 분봉 들어가서 보시면 되죠. 그렇죠? 분봉 들어가서 거래 터졌던 가격권 저점만 안 깨지면 되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HPSP 가지고 계신 분들은 43,300원 안 깨지면 돼요. 43,300원 치시고 43,300원. 이거는 삼선을 끊고 싶어도 그쵸? 삼선을 끌 수가 없잖아요. 조정봉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조정봉이 나올 때 얼마선 위에서 조정봉이 나오는 게 더 좋은가, 여기까지 생각을 이제 좀 해주시면 좋죠. 오케이.
단순히 그걸로 끝나지 말고 어디 선에서 동그리님 그쵸 43,300원 위에서 3선이 뜨면 그게 무리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정봉이 조정은 저가가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참고 일단 하시고요. 그래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은 제가 저번에 음모론 비슷하게 좀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음모론 비슷하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텍플러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렇다 1번. 인텍플러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급하게 팔지 마십시오. 오늘 종가 전일 저가 안 깨지면 팔지 마세요. 안 파셔도 됩니다. 급하게 줄이지 마세요. 예, 바이오엘님 덕분에 식사는 맛있게 했었어요. 맛있게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인텍플러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텍플러스 혹시 매도하지 않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금요일 종가가 전일 저가 이탈 전 일단 홀딩으로 대응하세요. 이렇게 일단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해 주시고요.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다 1번. 제가 저 후기 보다 보니까 계속 파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매도 사인을 내든 아니면 어떤 전문가들이 TV에서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내 스스로 이 종목의 흐름을 보고 흐름을 따라가는 힘 자체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인텍플러스는 지금 보면은 요번에 상승을 할 때 이거 돌파되면은 진짜 가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쵸? 패턴 완전히 돌파하고 진짜 가는 형태로 지금 바뀌는 그러한 이때 돌파하면 타이밍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급하게 팔지 마시고 한번 몰고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주성 인지니어링 계속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반등해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게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특별한 건 없죠. 그렇죠? 코어라인 소프트 올라오고 있네요. 코어라인 소프트는 이번 반등은 요 정도 일단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딴 거는 뭐 있나요? 성강 밴드 있고요. 성강 밴드. 밴드는 델밴드 아니죠. 밴드는 성강밴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조선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보자라고 했던 그 안에 같이 포함됩니다. 동성 하이텍 역시 마찬가지고요. 같이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지금은 제약바이오도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은 딱 흐름은 세 가지 정도 일단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 넷마블이 오늘 또 3% 이상 또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게임주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지가 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임주는 크래프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크래프톤 진행을 하고 있는데 크래프톤은 이제 30% 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33.84% 정도 수익률 한번 올려보시고, 근데 이런 거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교육 일단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보면 딱 이런 거죠. 어떤 종목을 초이스할 것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종목을 언제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종목을 언제까지 들고 갈 것인가, 이것만 하면 끝이 나잖아요. 실전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종목을 언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찰이라면, 프로반은 매수했던 종목을 그러면 언제 팔 건데, 물려있든지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종목을 도대체 언제 팔 건데 라고 하는 부분의 고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시장 안의 종목군들은 일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이 계속 터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터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이 터닝하고 있는 부분에서 계속 돌고 있는 중에서 그 중심에 서 있는 종목군들, 업종군이 보통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일단은 지금은 반도체, 조선주, 그리고 로봇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합시다. 채팅창에 화이팅 치시고요. 그리고 우리 만약에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제 개인 채널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우리 구독 가족이 되어 주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시간 나시면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